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일 TV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또 그리고 그 뭐 일부 지역에서 뭐 미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비타민 D를 약간 고용량으로 또 섭취하면 좋지 않나 했는데, 이런 곳에는 항상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분이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또 요청을 하셔갖고 상당히 어렵게, 이거 참 제가 이거 구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한 번 더 읽어봤죠. 약간 두 번째 읽는 건데, 이 부분을 내가 또 놓치고 간과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우선은 이제 그 캠트레일 리무버 만드는 법을 좀 알려달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세미나 오셔갖고 같이 만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거리상 못 오시거나 또 그 해외에 계신 분들, 좀 어떤 정보에서 좀 차단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이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물질을 본인이 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그 이제 혈액이 뭐 굳고 뭐 이런 거 끈끈해지고 뭐 폐 손상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아닌 뭐 박테리아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개 쭉 나면서 이제 어떤 해결책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것을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이태리 박사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장을 했는데, 글쎄요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는 뭐 제약사에 있는 그 뭐 특히 이제 뭐 특정 뭐 바이엘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아스피린이 과거 이제 그 1919 1918년도 19년도에 글쎄 이제 뭐 스페인 독감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 여기 일단은 요것은 이제 제가 그 화학사 강의라는 책에서 퍼온 건데, 8번입니다. 아스피린이 없을 때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만들기. 이게 뭐 버드나무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마음을 이제 몸에 새기시고요. 준비 재료 및 도구는 어린 버드나무가지의 껍질,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버드나무 개울이나 늪에서 자란다. 식물 도감을 창고에 찾아본다.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뭐 이런 것은 뭐 인터넷으로도 이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추출해 갖고 파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냄비에 물 한 컵, 알코올 한 컵, 버드나무 가지 껍질 한 숟가락. 이 알코올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여기서 에탄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기서는 이제 또 저 뭐 일단 계속 읽어드리고요. 5g을 넣고 데운다. 액체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데우면 안 된다. 10에서 20분 정도 지났을 때 버드나무 껍질을 꺼낸다. 이때 액체 맛은 쓴맛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용액에는 아스피린과 아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일종의 약한 진통제다. 이때 생성되는 실리실산이 버드나무 껍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 옛날 사람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해열제로 사용했다. 지금도 버드나무 껍질을 감기차의 성분으로 사용한다.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전통에는 효과가 있지만 간혹 위장 장애 혹은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작용 물질을 개선시켜 아세트산에만 반응하는 순수 물질을 제조했다. 살짝 변형시킨 결과가 바로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보다 소화가 잘 된다. 다만 복용 유의사항에 경고했듯이 무해한 것은 아니다. 실리실산과 아스피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체질도 있으니 복용 시에는 처방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고 하시면 좋고, 아까 전에 이제 알코올이라는 것은 여기서 또 이 그 아스피린을 만드는 것 말고 다른 곳에도 이제 그 알코올 적용을 했는데, 뭐 럼주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적절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또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캠트레일 리무버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온용액이랄까 또는 이제 그 요오드 이런 거를 다 만드실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뭐 만드는 것은 이제 유튜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요오드 국내에서도 이제 올리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만드는 법. 근데 이제 또 재료 구하기가 또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참 많은 이제 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도 지금 뭐 어떤 마스크, 제가 이제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자주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한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제 찬 공기는 아래 머물려는 그런 습성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입김이 뜨겁다 하더라도 이제 찬 공기가 아래 머물기 때문에 어떤 숨 쉬는데 큰 부담이 없는, 그러나 이제 더운데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습기라든가 뭐 기타 여러 그 오염 물질을 좀, 또 이제 그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유입이 더 많아지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그 참 이거 레럴 피치 제럴드라는 분이 쓰셨고요. 이거 지금 벌써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거 좀 꾸준히 이렇게 좀 이제 말씀드려 오는 건데,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간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비활성 성분으로 염화 비닐이 있다. 염화 비닐은 탈취제와 헤어스프레이 같은 분무 제품에서 추진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예전에 염화 비닐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암이 유행처럼 발생한 적이 있다. 그제야 제조업체들은 비활성 물질이 발병의 주범임을 깨달았다. 1973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전역의 미용사들이 염화 비닐이 포함된 제품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PBS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미용실 운영자에게 경고하거나 헤어스프레이 회수를 촉구하는 대신 책임을 묻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분무기 사업에 서둘러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사건, 어떤 피해를 유발시켜 놓고 이렇게 잠적하는, 또 대표적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문제가 크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유도 모른 채 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지 알 방도가 없다, 이러는 거죠. 자, 이제 소량의학은 도금 무해하다. 지금 모든 게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갖고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도구로서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과유불급은 적수적기에 좀 맞아 들어간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책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또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에 있는 유명한 뭐 의사들이 말씀드린 뭐 1000IU, 2000IU, 뭐 5000IU, 뭐 10,000IU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비타민 D의 용량을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이제 캠트라일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태양을 가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의 흡수가 저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용량을 하는 것은 어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과유불급, 좀 모자른 게 넘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하에서 10,000IU보다는 한 5000IU로 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제나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너서 먹어요. 이런 그러니까 과유불급을 막기 위해서 소탐대실이죠. 그래서 항상 조금 모자르게 뭐 그런 것을 좀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량의 도금 무해하다라는 파트를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주류과학 및 의학산업에서는 소량의 도금 무해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소량의 도금 무해하다는 이런 주장은 공중보건의 기준이 되고 있다. 무엇이건 도에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기서 독성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위스 의사 파라셀수스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16세기에는 올바른 복용량이 독과 치료약을 구분한다고 적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비타민 A와 D는 우리 몸에서 필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비타민 D도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몸에 좋지만 가다 보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킨다. 간과 신장을 손상시킨다. 자, 이게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들어오면은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와 유사하게 시금치 섭취는 영양학적으로 시금치 좋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좋지만 한 자리에서 15파운드를 섭취할 경우 시금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옥살산으로 인해 신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자리에서 15파운드를 섭취할 경우 시금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옥살산으로 인해 신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제분들 참 예뻐하고 뭐 야채나 뭐 과일이나 많이 먹기를 이제 그 권장을 하시겠지만, 너무 이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먹게 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장이나 사고체가 있는데 이것이 투과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것에 막혀갖고 여러 가지 그 특히 그래 꼭꼭꼭 잘 씹어 먹으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잔에서 15파운드를 먹었을 때 그냥 꿀꺽꿀꺽 삭힌 사람하고 아주 그냥 미세하게 그 씹어갖고 삼킨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인간 체내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걸까? 새로운 증거에,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나요? 여기네요.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새롭게 등장한 몇몇 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침투하듯이 흡수되는데 체내에서 아주 느리게 분해되는 거나 아예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물질들은 유행성과 관련된 공중보건 기준을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 그 여러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합성 화학물질들은 놀랄 만큼 적은 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다. 아주 적은 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때문에 위험성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미량의 화학물질도 체내에 영향을 미친다. 산모의 혈액에 OPPB, 이게 OPPB가요, 여러분들 욕조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욕조 118개, 한 그냥 120개라고, 아니 100개라고 통 치고요. 거기에 단 한 방울의 그게 물이 떨어져도, 단 한 방울의 물의 양이 떨어져도요, PCB, 이것은 이제 PCB하고 조그맣게 S가 붙는데 이것이 폴리어마 비페닐이라고 있습니다. 들어있어도 자궁 속에 태어나는 태아에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PCB, 폴리염소화 비페닐이죠. 근데 요게 당연히 이제 단순히 아이의 뇌만 망치는 게 아니고 이제 간 기능 이상, 뭐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비대, 뭐 피부 발진, 손톱 및 피부 착색이 일어나고요. 염소 자창, 면역 기능 장애, 기억력, 합석 기능 장애, 그 반사 신경 장애, 생리불순, 저체중, 뭐 출산 등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뭐 그 마트라든가 이거 뭐 턴오프힐 TV를 들으신 분들은 뭐 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나면은 이제 영수증이라고 주는데요. 그게 참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손이 젖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알코올 성분 이런 것이 다 갖고 그 종이를 만진다 그러면은 그 나쁜 것이 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갑을 낀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져셔야 될 거고요. 뭐 최근에는 그런 유해한 성분이 안 나오는 거를 뭐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 유해한 성분이 안 나왔다고 개발한 그 자체도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면 어떤가라는 생각하에서 다시 한번 요 PCBS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뇌손상을 영구적으로 유발한다는 걸 말하고 있고, 미주리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PPB라는 극미량의 비스페놀 A,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 그 플라스틱이 이제 뭐 비스페놀 A, 뭐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죠. 이게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뭐 캔이라든가 기타의 그런 물질에 이게 도포를 합니다. 뭐 높은 열이 있어야지 녹아내린다라고 하지만서도 이게 그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비스페놀 A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BPA 프리라고 있습니다. 그 비스페놀 A 프리, 비스페놀 A가 안 들어있다고 써져 있지만, 그래도 장시간 높은 열이라든가 어떤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다른 비스페놀 A를 대신한 다른 그 어떤 화학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 사용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유리라든가, 유리는 뭐 높은 열에 가열돼도 뭐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니면 이제 뭐 구리 컵을 저는 항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리가 몸에 상당히 제가 흰머리가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있는데, 흰머리를 없애는데 이제 뭐 그 참 이 구리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기타 뇌 기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실 동물의 내분비 조직을 교란시켜 선천성 결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비교하자면 2PPB는 뉴욕부터 런던까지 길게 풀어놓은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단 2장 분량에 해당. 여러분들 이게 거리가 뉴욕부터 런던까지 그 대륙을 건너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풀어놨을 때 거기에 아주 그냥 미세한 양이 묻어 있어도
이게 2ppb라는 이제 극미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체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도 좀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100년 동안의 거짓말하는 책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찍혔죠. 일명 찍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구매할 수가 없는 상태에 와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이 책이 지금 뭐 고가에 뭐 10만 원 막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장 한 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뭐 고용량 비타민 D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태양빛을 피부로 흡수해 갖고 저 에너지화할 수 없었다라는 그것에 착안을 해서 말씀드렸지만서도, 또 너무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잊지 마셔라, 요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는데,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이 책을 좀 어느 정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뭐 사이트도 있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뭐 GMO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루고 있고, 기타 뭐 그 타이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만한 것들, 이분도 이제 가족들이 전부 이제 뭐 안타까운 그런 뭐 비명 행사를 한 그런 것이 있었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토끼굴에 떨어지다 뭐 또 레비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경고 문구 읽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서 독성 물질에 대한 그릇된 통념들, 그리고 탄창을 가득 채우고 진행하는 러시안 룰렛, 상승작용이 숨겨진 역할, 원인 모를 건강장애의 비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인생의 5단계, 태아발달, 유년기, 10대,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눠놨습니다.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 역사, 합성화학에 대한 그릇된 믿음,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합성화학 물질, 독성화학 물질이 확산, 점점 나빠지는 음식의 질, 건강의 악화와 질병의 확산. 그 음식의 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GMO죠. 그 유전자 변형 작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단순히 그 유전자 변형 작물에 의한 우리 몸의 그 이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 그 농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고, 라운드업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게 인간에게 이제 그 암을 일으킨다고 아예 그냥 판결이 나서 엄청난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을 정도로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나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낯선 곳에 도착한 이방인들이라는 이제 4장, 오주의 마법사 10분 산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 영양소를 잃고 있는가. 이게 제가 이거 100년 동안의 거짓말 많이 말씀드렸게,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내용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아니면은 운동선수고 아니면은 그냥 가정주부 간에 이들이 사망할 때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양의 결핍이 어디선가는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각 신체는 필요한 에너지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고갈이 되면은 죽음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비활성화 시킨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뭐 GM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 우리 간에 어떤 독소를 이제 분해하고 이렇게 그 어떤 외부에서 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P450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비활성화 시키는 게 이제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이 아까 전에 이제 라운드업에 들어있다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이 우리의 간을 아주 그냥 작살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뭐 이거는 뭐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에 대한 그릇된 통념 들어가서 120페이지인데 식품 첨가물은 해롭지 않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인공 감미료는 설탕만큼 안전하다는 거, 이거 잘못됐는데 아직도 MSG에 대한 상당히, 이게 또 그 백신 안에 들어있기도 해요. 애완동물 사료는 해롭지 않다. 이거 애완동물 사료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장시간 올렸는데요. 이거 애완동물 사료로 인해서 강아지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볼륨 1이었던가요? 2였던가요? 하여튼 한 몇 년 전에 올린 기억이 납니다. 나사는 완벽한 합성식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장이 있고요. 5장,
마법사의 도제들 약품산업과 의학산업들 하면서 자연의 선물이 남용되고 있다. 약에 대한 그릇된 통념들 하면서 정부가 약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한 가지 처방약이 모두에게 유용하다. 불수를 첨가한 식수는 건강에 좋다. 합성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을 대신할 수 있다. 백신은 항상 몸에 이롭다. 약이 우리 수명을 연장시켰다라는 잘못된 통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병원에 가는 아이들, 질병 마케팅, 약을 파는 가장 좋은 수단, 이제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 하면서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9장까지 있는데 뭐 끝도 없죠. 그래서 일단 요런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대한 간략하게 나온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선생님 이제 톤오프율 TV를 이제 자주 이제 보시는 강 선생님은 제가 요 책 100년 동안의 거짓말을 오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아지만 이제 소수 분들에게 제가 책이 지금 한 3,000권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막 나눠주고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또 계속해서 나눌 생각인데, 이번에 책을 주문하신 분들 중에 이제 또 뭐 소수 분들을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또 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좀 감명 깊었거나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이런 더 이상 사기 힘든 책들을 좀 나눠드리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또 틀린 것은 없나 하고 찾아보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으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이용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리주전자는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인도에서 이제 수급이 적절하게 안 돼서 이제 환불을 해주는 분이 있고, 아니면 기다리신다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선물하고 함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제 텀블러는 있으니까요, 텀블러 하나에 구리컵을 하나 얹어줘서 그 구리 주전자 이상 가는 금액으로 또 갖가지 선물을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아니면 좀 기다리겠다라는 분들 좀 기다리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국내에서 좀 구하기 힘든 그런 것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